네, 강원도 설악산의 체감 온도가 영하 43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틀째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곳곳으로는 강풍에 많은 눈까지 내려 쌓이면서 설 연휴 막바지 귀경길에 큰 불편도 있었죠. 자세한 내용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날씨 때문에 너무 춥다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귀경도 제대로 못하고 냉동고보다 춥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오늘이 가장 추운 날인 거죠? 예, 어제 서울이 이제 영하 16.7도 기록하면서 이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서울이 영하 17.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영하 17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서 이제 가장 낮은 이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강원도 설악산이 어제 영하 17.7도,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았는데요. 네. 오늘은 강원도 임남면에서, 그러니까 철원군입니다. 영하 28.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이 강원도 산간지방은 영하 10도가량 정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더 내려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강원철은 영하 21.9도, 경기 파주도 영하 20.9도, 충북의 제천 지역도 영하 20도 기록하면서 중부 내륙 지방은 실제 기온이 영하 20도를 밑돌았고요. 네. 체감 온도는 5에서 10도가량 더 낮았으니까 사실 중부 내륙 지방의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에서 30도 안팎 정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보다 기온도 더 떨어졌고요. 찬바람도 계속해서 불면서 체감 추위가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예. 남부지방도 실제 온도는 영하 10도,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부 내륙 대부분은 이제 한파 경보이고요. 남부 대부분 지역 한파주의보,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 제주와 서귀포를 포함해서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너무 추워서요. 작년에도 이 정도였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정도 추위는 이례적인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이맘때, 그러니까 한겨울 추위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정도, 그리고 이제 낮 기온은 영상 1, 2도 정도가 이제 한겨울 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에 달하는 이번 추위가 과연 이례적인 것인가 일반적인 것인가 이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예, 평년 기온이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보면 아침에 이제 영하 6도고요. 낮 기온은 이제 영상 1, 2도 정도인데 말씀드린 대로 어제 오늘 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6, 17도니까 평년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떨어졌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는 영하 20도가량도 떨어진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한 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 그러니까 1907년부터 기상 관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100년이 넘는 기상 관측 사상 이제 역대 기온을 좀 살펴보면 서울 기준으로는 1931년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영하 22.5도가 관측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지역들이 많았고 네. 특히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보면 역대 5번째 최저 기온까지 전부 영하 21도를 밑돌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굉장한 영하 20도를 밑도는 추위가 서울에서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대관령 기준으로 보면 1974년 1월 달에 영하 28.9도, 거의 영하 30도에 달하는 이 수은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최근 이 현대의 기온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정도의 어떤 기상 관측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기록한 서울의 영하 17.3도는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7번째 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와 비교해서는 영하 17.3도가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최저 기온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최근 2000년대 들어서는 어쨌든 굉장한 한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지금 2023년 됐으니까 한 3년에 한 번꼴로는 이 정도 추위가 있었다는 건데 느껴지기에는 지금이 또 가장 춥게 느껴지는 것은 또 왜 그런지 생각을 또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북극 한파가 이게 우리나라에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동북아의 중국과 일본 이쪽도 다 춥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극 쪽에서 굉장한 영하 40도에서 50도에 달하는 한기들이 이 동아시아 쪽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기를 먼저 맞은 러시아 이 아쿠츠크 지역에서는 영하 62.9도까지 수온주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62.9도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였는데요. 그래서 지역 관측사상은 이제 20년 만에 강한 추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아래쪽에 이제 중국 북부 지역에서도 최근에 이제 영하 53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중국 기상관측사상 가장 낮은 수은주로 역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이 북한의 백두산도 영하 41도를 최근에 예보하기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원 설악산 지역도 거의 이제 영하 30도까지 어제 오늘 이제 떨어지게 됐었죠. 예. 이 북극의 한기는 한반도를 지나서 일본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 삿포로 지역도 영하 12도가 예보가 됐고 영하권으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도쿄에서도 영하 3도가 예보되는 등 사실 이번 북극 한파로 인해서 뭐 러시아, 몽골 그리고 중국 북부를 이어서 한반도 그리고 남단인 일본까지도 이 북극 한파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북극 한파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온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이 북극의 한기들이 이제 종종 한반도 또는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쏟아져 내려오곤 하죠. 아니면 이제 북미 쪽이나 유럽 쪽으로도 흘러 내려가면서 굉장한 이제 겨울 한파를 불러 일으키고는 하는데요. 네. 이 북극 쪽에 머물고 있는 한기가 내려오는 경우는 주로 온난화가 예년보다 많이 진행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극 쪽에서의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해빙 면적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얼음이 많이 녹는다는 의미이고요. 그렇게 되면 북극해에 머물고 있는 얼음이 줄어들게 되니까 네. 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북극의 온난화로 인해서 바람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강풍 같은 경우는 이 상공과 하층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강풍이 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북극의 해수면의 온도가 오르고 그리고 상공의 온도도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북극에 머물고 있는 굉장히 강한 제트 기류가 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약해지게 되면 북극에 머물고 있는 한기들이 바로 이제 아랫지역인 중위도 지역까지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고요. 다만 이 한기들이 어디로 내려가냐에 따라서 어떤 동아시아의 한파 또는 북미나 유럽의 한파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3년째 맞이하고 있는 라니냐 현상입니다. 2020년 8월부터 해서 지금 라니냐 현상을 3년째 겪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상관측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라니냐가 현재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낮은 라니냐 현상이 이어지게 되면 이 동아시아 한반도가 속한 지역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북쪽에서 자주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올겨울 같은 경우 지금 한파가 12월 달도 그렇고요. 1월 달에도 강한 한파들이 종종 내려오곤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극 쪽에서의 예년보다 강한 온난화 현상 그리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네. 최근에 굉장히 심한 한파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서 제트 기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춥다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제트 기류가 어떤 겁니까? 예, 제트 기류는 말 그대로 이 북극 상공을 특히 이제 상공을 돌고 있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어 커튼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실내 보통 여름철에 실내에 온도를 좀 낮추고 이것이 바깥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출입구에 에어 커튼을 설치를 하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강한 바람을 쏟아내게 되면 이 실내에 머물고 있는 차가운 공기들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북극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상의 온도가 굉장히 낮고 상공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기온차가 큽니다. 그렇게 되면 북극 상공에서도 굉장히 강한 바람이 이렇게 전직으로 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에어 커튼, 그러니까 북극 쪽을 가두고 있는 제트 기류가 어떤 온난화로 인해서 낮아지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바깥 안에 있는 온도가 이제 출입구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 북극에 가두고 있는 굉장히 강한 냉기들도 중위도 지역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트 기류가 북극 쪽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중위도나 뭐 북극 쪽, 고위도 쪽에 다 이제 상공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네. 이런 제트 기류들이 평상시에는 이 평행하게 이제 돌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한 번씩 내려오게 되면 사행을 하면서 뭐 동아시아, 북미, 유럽 쪽에 한파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항공편 또 배편도 결항을 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뭐 이틀째 지금 특히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호남이나 제주 네네. 지역에 많은 눈이 좀 쏟아지게 됐었죠.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울릉도 같은 경우는 7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기도 했었고요. 네. 한라산도 30cm가 넘었고 호남에서도 15cm 안팎 정도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귀경길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 대부분이 이제 결항을 하면서 이제 뭐 항공편이라든지 배편 같은 경우가
결항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사실 이제 대설특보가 대부분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 낮까지 이제 눈이 좀 호남 서해안이나 제주 지역에 내리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대설특보는 대부분 해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제주공항의 항공길은 이제 정상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어제 결항 사태가 워낙에 좀 컸기 때문에 공항이 현재도 매우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은 항공사 안내 문자와 운항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항으로 이동해달라고 이 공항 관계자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강풍이 해상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기 때문에 네. 풍랑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객선 운항도 대부분 정상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4개 항로 20척이 풍랑으로 인해서 통제 중입니다. 예. 눈 대설특보는 이제 해제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추운 이 지역들 있잖아요. 한파 언제까지 이어질까? 일단 오늘은 춥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 주 내내 춥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북극 한기가 이제 내려오면서 동아시아 쪽이 굉장한 한파를 맞이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아침 기온이 이제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고 오늘 이번 한파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이제 기온이 조금씩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당장 오늘의 낮 기온이 서울이 영하 6도가 예상이 됩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영하 12도를 밑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낮 기온이 영하 조금 6도이고 풀리네요. 내일 낮 기온은 이제 영상, 그래서 0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기온이 이제 조금씩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에 다시 서울의 아침 기온이 보시는 것처럼 영하 9도 예상이 되고요. 토요일이 영하 12도, 일요일 영하 7도, 월요일 영하 7도, 화요일도 영하 8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어제 오늘 나타났던 뭐 영하 15도, 뭐 강원도는 영하 20도 안팎의 이런 극심한 한파는 누그러진다고 하더라도 예. 말씀드린 대로 한겨울 추위는 아침 기온이 서울 기준으로 영하 6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예년 이맘때 정도의 한겨울 추위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주말에는 일시적으로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강추위도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네. 눈 소식은 어떻습니까? 또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서해안의 눈은 말씀드린 대로 거의 그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오늘 밤부터 해서 다시 서쪽에서 이 눈구름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을 포함해서 중부 내륙 지방에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에 오늘 밤부터 해서 경기 서해안, 인천 지역 그리고 충남 서해안 지방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 그리고 충남 지역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경북 지역에서도 눈이 내리면서 주로 이제 밤 사이에 중부 지방 그리고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적설이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이 10cm가 넘을 오네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눈이 쏟아져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 그리고 경북 지방도 2에서 7cm가량 예상이 됩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해서 다시 또 호남 지방에서도 눈이 내려 쌓일 텐데요. 특히 어제 오늘 많은 눈이 내렸던 전북 지방에서도 최고 5cm가량 눈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예. 따라서 오늘 뭐 밤부터 해서 내일 정도까지 다시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기온이 좀 오른다 하더라도 아침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이기 예. 때문에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서 빙판길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 특별히 빙판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오늘 낮에 뭐 영하 6도 정도까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만큼의 눈이 내리게 되면 뭐 차량 사고뿐만 아니라 낙상 사고 등 이 동파 뭐 혹은 이 겨울철에 너무 많은 상황들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것들 좀 주의를 해야 할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한파가 이제 계속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한겨울 추위가 다음 주 초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랭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추위에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같은 경우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파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득이 이제 외출을 하셔야 된다면 목도리나 모자 이런 것들을 좀 챙기셔서 방한용품이죠. 그래서 외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밤 사이에 다시 또 많은 눈이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빙판길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낙상 사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텐데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보폭을 줄여서 이제 보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차량을 운전하실 때는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차량 속도도
평소보다 30-40%는 줄여서 운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겨울 추위가 계속되면서 동파 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보온재로 계량기를 감싸서 동파 사고도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초까지는 한파가 계속될 예정이고 그렇다면 남은 겨울 날씨는 현재까지 어떻게 좀 예측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한겨울 추위가 다음 주 초까지 지속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한반도는 1년 중에서 이제 가장 추운 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해서 2월 초순 정도까지는 한겨울 추위가 보통 이제 예년 이맘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올 겨울에도 역시 이제 2월 초까지는 추위가 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월 중순 정도부터 들어서는 예년보다 기온이 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봄 날씨가 좀 일찍 찾아올 가능성, 그래서 2월 중순부터 추위가 이제 급격하게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12월과 1월 달에는 서해안 지방에서 많은 폭설이 쏟아졌죠. 최근에도 이제 설 연휴 기간에도 서해안과 제주 지방에서 대설이 쏟아지게 됐는데 네. 이 추위의 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가는 한겨울 이후에는 사실 동해안 지방에서 많은 눈이 쏟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월 달과 3월 초순 정도까지는 강원 동해안이나 또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폭설이 쏟아질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사전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광주 전남 지역은 사실 굉장히 심한 기상 가뭄을 겪고 있거든요. 거의 1년째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2월 강수량이 광주 전남 지역만 놓고 보면 최대 강수량이 30mm 정도밖에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남부 지방의 기상 가뭄은 봄까지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네. 눈이 내리잖아요. 그럼 눈이 내리면 어느 정도 가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눈은 일반적인 강수량을 이렇게 환산했을 때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적설 효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눈이 내려 쌓일 때 1cm 정도의 적설은 1mm 정도로 강수량을 환산을 합니다. 네.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은 평년과 비교했을 때 200에서 300mm 정도의 강수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0mm의 강수면 적설 효율이 굉장히 좋은 이 습설이다 하더라도 200cm의 눈이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지금 뭐 호남 지역에 15cm의 눈이 내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설 효율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강수량으로 환산하면 15c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은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눈이 앞으로 더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의 기상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3년째 계속해서 라니냐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럴 경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앞으로 봄까지도 기상 가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습설 이야기하셨잖아요. 저희가 이 습설이 피해를 더 많이 일으킨다라는 보도는 앞서 좀 해드렸었는데 습설이 일반적인 눈과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지 그리고 위험하다면 또 어느 정도의 위험 요소가 있는 건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우리가 그 이제 눈이 내릴 때는 건설과 습설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수증기의 함유량이 이 눈송이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이제 눈의 형태를 이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주로 이제 초겨울, 그러니까 한겨울 추위가 굉장히 심할 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물방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얼기 때문에 네. 우리가 수증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서해안 지방에서 내리는, 그러니까 한겨울 추위가 심할 때 북극 냉기가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예. 이것들이 빠르게 얼면서 눈구름들의 형태들이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오는 이 서해안 지방의 강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뭐 어제 오늘 많은 눈이 서해안 지방에서 내렸는데 네. 굉장한 한파가 만들어낸 눈이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최근에 1월 달에 이제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많은 지역에서 한번 대설이 쏟아진 적이 네네. 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사실 아침 기온이나 낮 기온이 0도 안팎 정도를 기록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영하권이 아니라 뭐 0도 또는 이제 1도 정도 기록하는 이런 기온 상태에서 어떤 눈이 내리는 경우에는 수증기를 많이 이제 함유할 수 있게 되는 눈송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습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로 이제 한겨울에 한파가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추위의 어떤 강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물러나는 시기, 그래서 1월 달부터 해서 3월 달 정도에 강원 동해안이나 경북 지방에 내리는 눈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 습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눈을 함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비닐하우스에 눈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설물들이 붕괴하는 사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2010년대 경주에서 마우나 리조트가 붕괴했을 때도 네, 이제 3월 달이었는데요. 기억하기로는 3월 달인데 이 같은 경우가 이제 습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내일 또 많은 눈이 내릴 것이고 뭐 이 눈은 그럼 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다만 이제 뭐 기온이 이제 많이 좀 올라가는 형태에 있고 예. 낮 기온이 이제 내일은 영상권이기 때문에 예, 예. 사실 내린 눈인 건설이라 하더라도 네. 도로에 쌓이면 이제 녹았다가 얼었다가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중부지방에서 내리는 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빙판길이 굉장히 좀 많은 특히 이제 교량이라든지 터널 출입구에서 블랙아이스 형태를 굉장히 많이 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지금 저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의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 초까지의 날씨 예보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초겨울 추위가 지속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뭐 서울의 기온이 어제 오늘 영하 16도, 17도 기록하게 됐습니다만 이제 당분간 주 후반까지는 영하 6도 안팎 정도의 예년 이맘때 한겨울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 이제 반짝 춥죠. 그래서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이후에 다음 주 초에 다시 또 기온이 좀 오르면서 영하 7도 안팎 정도 기록하겠습니다. 강원도라든지 일부 내륙 지대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영하 15도 안팎까지도 다음 주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월 초까지는 한겨울 추위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